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그동안 주택을 취득할 시에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발표를 한 뒤에 시중에서는 상당히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할지 그에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7월 30일자로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서 그러한 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구성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를 추가로 포함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 세대로 포함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분가를 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20년 1인 가구를 보게 되면 175만원을 말합니다. 월 175만원인데 여기에서 100분의 40 이상,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한 7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분가를 해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에서도 제외를 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 그러니까 LH라든지 지방공사 등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러한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사나 학업, 취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1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할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그러니까 1에서 3%를 적용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그 차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라 하는 내용인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3년을 얘기를 합니다.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두 개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 증여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굉장히 높이 올려놨습니다. 자,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는 3.5%입니다. 현재는 3.5%인데 이것을 12%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3.5%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 초과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기 수요와 관계가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세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배우자라든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3.5%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까지도 상당히 설왕설래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명시를 확실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율을 강화를 한 내용인데요.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택가액에 따라 3주택까지는 1에서 3%, 4주택부터는 4%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했는데 이게 대폭 개정이 됩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1주택인 경우에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 그리고 조정지역인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로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2주택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8%, 그 외에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그대로 1에서 3%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 조정지역인 경우는 12%,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8%,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인 경우는 1괄 12%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해서, 실제로 조정지역인 경우는 2주택부터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처럼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종전과 같이 1에서 3%를 적용을 하고 3주택부터 중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율 강화 부분인데요. 현재는 증여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 그 외의 경우에는 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역시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역시 종전과 같이 3.5%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시행일은 공포 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과 조치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7월 10일 그 대책 발표일이었죠. 그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이러한 질의 응답사항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1세대로 포함을
시키는지 하는 질문인데요. 자, 해당 사항을 보면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 한 월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분가를 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0% 이상 월 70만원 정도 되는 그러한 소득을 가지는 그러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가 분가를 했을 때는 별도 세대로 판단을 해서 주택 수요에 포함하거나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단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요건이 충족을 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해서 주택수에 포함하거나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자녀, 어떤 자녀가 이렇게 했을 때가 중요한 내용으로 또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조건은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4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고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요.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질의사항 보겠습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대답을 보게 되면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사항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1%에서 3%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역시 주택수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소유주택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동일하게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이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이러한 내용인데요. 분양권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잔금을 지불했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그러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법 시행 후에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번 사항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 내용인데요. 재산세 과세 대장으로 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법 시행 후에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로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용으로 사용될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이런 질문인데요.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가정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동안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를 않거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에도 그 전용한 때로부터 소유주택에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고 중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제외 주택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4번 사항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5번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6번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7번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8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9번 공공주택 사업자, 지방공사나 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10번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11번 회사에서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2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 13번 상속주택, 여기는 이제 상속괴실로부터 5년 이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도 않고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에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1주택으로 신고 납부를 하고 그 뒤에 종전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의 차익이 있습니다. 그 차익을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두 가지 다, 이 모두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 멸실하도록 그 기간이 축소 조정되어 있습니다. 12번 사항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서 과세되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신규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3번 사항 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1주택을 보유를 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단 입주를 해야 되겠죠.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것은 역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 이전일을 말하겠습니다.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역시 1년으로 단축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거나 멸시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4번 사항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 A에서 퇴거를 하면서 일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퇴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퇴거를 하면서 신규주택 B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게 역시 대체주택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신규주택 B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에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공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신규주택 살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재건축 주택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이때 입주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역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후에도 등기 이전을 늦게 하는 경우 시행 후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시행 후에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종전세율을 적용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1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을 하고 취득까지 완료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현행 취득세율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비조정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에서 3%, 3주택에 8%, 4주택부터는 12%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1%에서 3%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들어가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때는 8%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예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1주택 소유 플러스 추가주택 1주택 하면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에서는 역시 2주택까지는 1에서 3%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역시 2주택부터 8%를 적용하기 때문에 8%를 적용하고 그냥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역시 3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3주택이 되기 때문에 8%를 적용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인상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했는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